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은 우리 교재 6페이지에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물리량, 속력은 이렇게 V로 표시한다. 이렇게 V로 표시하고, 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T분의 S다. 시간분의 거리로 속력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 평균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그 걸린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평균 속력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그 속력과 속도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하고 가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속력이 있고 속도가 있다. 속도는 이렇게 V 화살표 이렇게, 그렇죠? 대충 이제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차이점을 알겠죠? 얘는 V, 얘는 V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해. 속력은 크기만 있다. 속력이 뭐 10km/h다, 30km다, 아파차의 속력이 100km다 할 때는 그때 그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크기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숫자, 그 값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속도는 크기라는 그 값 플러스 그 값 플러스 방향이 있는 거죠. 방향.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기할 때는 속도라고 하는 거고, 크기만 나타낼 때는 속력이라고 하는 거다. 좀 어려운 이야기로 이 속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은 스칼라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벡터다. 그래서 수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과정 가서 이제 뭐 미적분도 배우고 좀 깊이 있는 수학의 내용들을 이제 배울 때는 이 벡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 선생님이 다를 건 아니고, 여러분이 속력과 속도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T분의 S 이렇게 쓰다. 그래서 이 값이, 이 V 요게 이렇게 화살표를 갖게 된 데에는 바로 얘 때문에 이 녀석이 그 화살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얘는 시간, 요거는 시간,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변위라고 해요. 변위의 다른 말은 이렇게 씁니다. 위치의 변화야. 자, 변위에서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시작, 출발점, 그리고 도착점.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가 유일한 관심사야, 변위가. 아셨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동한 거리, 그냥 순수하게 총 이동한 거리가 S인 거고, 얘 S 이렇게 화살표를 붙인 거는 변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발점이 있어. 출발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물체가 이만큼 이동했어. 이만큼 이동할 때 이 물체를 10m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왔어. 10m 왔으니까 요게 대략 이제 12m 이동했고, 얘가 또 6m 이동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12m고, 그 다음에 얘도 12m고, 그 다음에 더 간 거는 이거는 3m다 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경우에 이동한 거리 S, 이동한 거리 S는 얼마입니까? S는 10m겠죠? 자, 그럼 변위는 S, 변위는 출발점, 도착점, 이 녀석도 10m야, 10m.
10m인데 어느 쪽으로? 자, 방 위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동, 서, 남, 북이라고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10m. 동을 붙여야 되는 거죠. 동쪽으로 10m. 얘는 이 두 번째 경우는 자 보세요. 이렇게 12m 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6m 갔어. 이동한 거리 S는 이 녀석은 18m. 자, 그 다음 변 위는요. 변 위는 보세요. 이렇게 출발점하고 이게 도착점, 출발점하고 도착점까지 직선거리죠. 요거. 그러니까 얘는 얼마? 얘는 6m거든요. 이게 무슨 얘는 동쪽으로, 얘는 동쪽으로 6m.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출발점하고 도착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관심이 없어.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를 이었을 때 그게 바로 변위야. 그 방향을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얘 보세요. 얘는 12m 갔어. 얼마입니까? 15, 12, 27m. 이동거리는 27m야. 변위는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요거죠, 요거. 출발점이고 이 도착점이잖아. 얼마나? 3m죠, 3m. 3m라는 건 그럼 얼마야? 얘는 서쪽으로 3m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선 이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속력이고 속도가 되는 거잖아.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고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하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요 경우에는 속력과 속도가 같죠, 크기가. 근데 이 경우에는 같은 시간을 나눠준다 하면은 얘는 18을 나누는 거고 얘는 6을 나누니까 속력과 속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르고 얘도 다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속도라고 하는 이 값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속도라고 하는 거는 크기도 갖고 있지만 방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속력과 속도의 결과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요. 이것도 좀 잘 적어 두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가속도야. 가속도. 자, 가속도는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야. 가속도는 이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자, 변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할 가짜거든. 한자어로 더할 가짜인데 가속도라는 속도가 증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자, 선생님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도가 변하려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영향을 줘야 됩니까? 뭐가 영향을 줘야 되죠? 속도가 변하려면 그 물체에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속도 V 바 이 녀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빠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악셀을 밟으면은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차에게 힘을 주거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힘을 밀어주거나 반대 방향으로 주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힘을 주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속도는 힘인 거야. 힘은 가속도인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두 녀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힘이 주어져야지만 가속도가 생긴다. 힘이 주어져야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점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간단하게 그림을